안녕하세요. 축진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 여름 계약 만료되는 주요 선수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6월 26일 기준으로 한 4,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FA로 풀리는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주요 선수 한 10명 정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수 칼버트 르윈입니다. 지금 에버튼에 소속되어 있고요. 나이는 1997년생 28살입니다. 스트라이커고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은 26경기 3골과 1개의 도움 1629분을 뛰었고요. 그래도 축구 보신 분들한테는 이 선수의 이름이 되게 유명한 편이잖아요. 그랬는데 최근 시즌에는 그 명성에 맞지 않는 그런 실력들을 보여줬습니다. 부상으로 이번 시즌에도 많은 기간을 결장하면서 예전의 컨디션을 보여주지는 못했고요. 과거에 리그 16골 넣고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좀 안타깝다고 볼 수 있고, 르윈이라는 선수가 저는 딱 피니셔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점프력 좋고 제공권 좋아서 세트피스나 일반적인 크로스를 되게 바로 잘 갖다 대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자유계약인 만큼 피니셔가 좀 필요한 팀에서 데려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부상이나 떨어진 폼 같은 거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크리스티안 에릭센입니다. 지금 현재 소속팀은 맨유이고요. 1992년생 33살입니다. 덴마크 국적의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가능한 선수입니다. 24-25 시즌 35경기 5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1769분을 뛰었습니다. 에릭센은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좋은 플레이메이킹 능력 보유하고 있고요. 창의적인 패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또 전성기였던 토트넘 시절에는 빠른 몸놀림, 그리고 강력한 중거리 슛까지 보유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맨유에 와서 22-23 시즌에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서 수비적인 상황에서 리스크를 많이 노출했고요. 지금은 좀 많이 아쉬운 자원이 됐습니다. 일단 에릭센이 저는 아직까지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패스 능력 이런 것들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비 능력을 조금 보완해줄 자원, 옆에 약간 진공청소기 같은 수비적으로 기여해줄 수 있는 자원을 붙여놓는다면 에릭센은 아직까지 충분히 활용가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후방에서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의 자원이 필요한 팀에게 적절한 자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뛰지는 못하겠지만요. 그 다음은 토마스 파티입니다. 사실 파티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네르고르의 히위고가 뜨면서 이제는 자유계약으로 나가는 게 거의 확실시된 자원이고요. 지금 현재 소속팀은 아스날, 나이는 1993년생 32살입니다. 가나 국적의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고 24-25 시즌 35경기 4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2809분을 뛰었고요. 이제 토마스 파티라는 선수는 항상 부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도 재계약할 때 많은 연봉을 주면서 재계약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거에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아스날이 빨리 네르고르로 방향을 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티가 또 이번 시즌에는 부상 없이 많은 경기를 소화하다 보니까 또 아스날에서 되게 핵심 자원처럼 뛰었거든요. 침착한 빌드업 능력, 볼 배급 능력 좋았고요. 또 역습 차단 능력 이런 것들도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역습 시작점에서 끊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우풀백에 사람이 없을 때 우풀백 자리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라서 멀티 자원으로도 활용됐던 선수입니다.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단기 계약 형태로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후방에서 조율 능력이 필요하고 커팅 능력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데려가 볼 만한 자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선수는 조나선 데이비드입니다. 지금 현재 릴에 소속돼 있고 나이 2000년생 25살이라는 전성기에 입문하는 나이고요. 자리는 스트라이커 캐나다 국적의 선수입니다. 24-25 시즌 49경기 25골과 12개 어시스트, 무려 37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낸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계속해서 이 좋은 플레이 감각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22-23 시즌 26골, 23-24 시즌 26골 등 아주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3년째 25골 이상을 넣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가 FA로 풀렸다. 이 얘기는 다른 팀에서 많이 러브콜을 보낼 만한 선수고요. 플레이 스타일 자체는 전형적인 9번은 아닙니다. 높은 골 결정력을 가진 포처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이 선수를 캐나다 인자기 이런 느낌으로 부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라인 잘 깨고 골 결정력 좋고 이렇긴 하지만 뭐 엄청난 연계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엄청난 드리블 능력, 엄청난 온더볼 능력 뭐 이런 느낌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어쨌든 공격수가 결국에는 최종 목적이 득점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선수를 FA로 데려갈 수 있다. 이거 자체가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조나선 데이비드가 빅클럽에 입성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선수는 세르히오 레길론입니다. 지금 현재 토트넘 소속이고요. 1996년생, 28살입니다. 레프트백이고 스페인 국적의 선수입니다. 24-25 시즌 6경기 뛰었고요. 316분밖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레길론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반짝 좋을 때 있었고 또 세비야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토트넘 와서는 뛰다가 부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고 결국에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로 넘어왔을 때는 지나치게 기용을 받지 못하면서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토트넘 선수들이 줄부상이었을 때 그 시기에 레길론은 왜 안 쓰는 거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레길론이 경기에 나왔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레길론이 그 전성기의 모습은 조금 많이 사라진 상태고요. 원래대로라면 빠른 스피드, 왕성한 오버래핑 이런 것들이 장점인 선수고 뭐 수비력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움직임이 좀 빠릿빠릿했던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죽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레길론이라는 선수는 토트넘을 떠나서 또 어디로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빅토르 린델로프입니다. 맨유 소속이고요. 나이는 1994년생, 30살입니다. 지금 현재 센터백을 소화하고 있고 스웨덴 국적의 선수입니다. 24-25 시즌 25경기, 공격 포인트는 없었고요. 1264분을 뛰었습니다. 린델로프는 침착한 빌드업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양발로 패스하는 게 준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센터백 내에서도 패스 통계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린델로프가 테나우 때 레프트백 없어서 막 암라바트가 레프트백 볼 때도 있었고 린델로프가 볼 때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멀티성도 있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본업에서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죠. 뒷공간 수비 아쉽고 또 순간 속도가 약해서 스피드 빠른 공격수에게 쉽게 제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린델로프는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약간 무색무취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맨유에서 오래 있었지만 이제 맨유와는 이별하게 됐고 맨유 공식 유튜브에서도 린델로프와의 작별 영상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린델로프가 또 이제 다음 팀은 어디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수는 잠보 앙기사입니다. 잠보 앙기사는 나폴리 소속이고 나이는 1995년생 29살이고요. 중앙 미드필더를 맡고 있고 카메룬 국적의 선수입니다. 24-25 시즌 37경기 6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2857분을 뛰었습니다.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든든한 경합 능력, 제공권, 가로채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앙기사는 이번 시즌에 나폴리가 우승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리그 베스트급 미드필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비력도 괜찮고 공수 오가는 약간 박스투박스 같은 움직임도 잘 가져가는 선수라고 하는데요. 지금 앙기사가 계속해서 링크가 나고 있는 팀은 튀르키예의 베식타스라는 팀입니다. 어쨌든 그 팀과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앙기사라는 선수가 또 다음에 어느 팀으로 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수는 카일 워커 피터스입니다. 카일 워커 피터스는 사우스햄튼에 소속되어 있고요. 1997년생 28살입니다. 사이드백이고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입니다. 24-25 시즌 35경기 0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3102분을 뛰었던 선수입니다. 토트넘 유스 출신으로 익숙한 선수죠. 그래서 토트넘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제 다른 팀으로 가게 됐는데요. 빠른 스피드 보유하고 있고 드리블 능력이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래핑 나갔을 때 측면에서 드리블하는 모습들이 괜찮고요. 또 양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우스햄튼에서 축구할 때도 오른쪽 사이드백이 뛰다가 왼쪽 사이드백이 뛰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선수에 대한 수요가 생길 만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본업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피지컬 약하고 경험 능력이 약해서 또 수비력에서는 의구심이 있는 자원입니다. 어쨌든 서브 느낌으로 데려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자원으로 판단이 되고요. 워커 피터스 또 어디로 향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넬송 세메드입니다. 넬송 세메드는 울버햄튼 소속이고요. 1993년생 31살입니다. 라이트백이고 포르투갈 국적의 선수입니다. 24-25 시즌 31경기 3148분 0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넬송 세메드는 아무래도 공격력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죠. 빠른 속도, 폭발적인 공격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또 바르셀로나에도 잠깐 몸담았고 포르투갈 국가대표에서도 뛰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버햄튼에서는 백스리 체제에서 윙백을 주로 맡았고요. 거기서는 아무래도 수비적인 부담이 포백일 때보다는 줄어드니까 그래도 자신의 공격적인 그런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수비력이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포백을 쓰는 팀보다는 3백을 쓰는 팀의 윙백으로 뛰는 게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메두라는 선수도 충분히 자신의 무기는 뾰족하게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클럽에서 데려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선수 케니 테테입니다. 풀럼 소속이고요. 1995년생 29살입니다. 라이트백이고 네덜란드 국적의 선수입니다. 24-25 시즌 22경기 0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1779분을 뛰었습니다. 케니 테테는 백스리의 스토퍼 역할도 수행 가능하고요. 이 선수가 피지컬이 또 좋기 때문에 이제 사이드 자원이지만 좋은 피지컬을 바탕으로 몸싸움도 능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비적인 능력에서는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태클 능력이라든지 가로채기라든지 블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공격력에서는 조금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고요. 조금 더 수비지향적인 풀백을 원하는 팀에게는 꽤 잘 어울리는 자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FA 선수 중에 좀 주목해볼 만한 선수 10명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과연 이 선수들의 다음 시즌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